네, 오늘 참, 강의 주제가 되게 낯설어요. 그죠? 음, 오신 분들이 이걸 왜 신청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제목이 이거잖아요. 제가 슬라이드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 네. 저 제목이 퇴사 마려울 때거든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궁금했어요. 네. 제가 신청하신 분들을 이름을 딱 봤는데, 원장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왜 오셨을까 싶어서 또 생각해봤고 또 여쭤봤더니 또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들으러 오셨을까? 어, 저의 의도는 뭐였냐면 정말 퇴사 요번에 사실 치과가 퇴사가 많잖아요. 물론 입사도 많아요. 퇴사 입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공존하면서 우린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입사보다는 퇴사가 더 사실 충격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퇴사를 조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왜 퇴사를 하고 싶은 걸까? 일단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철학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뭐 두 가지인데 더 좋은 곳을 가려고 퇴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정말 어, 그거보다는 여기가 너무 싫어서, 이 조직이 너무 싫어서 안 맞아서, 앞에 이수동 강사님께서 강의 15분 무료 강의하는 걸 제가 듣다 왔는데, 결이 안 맞아서 퇴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정말 은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직업이, 치과라는 직업이,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퇴사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걸 갖고 이래저래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가능하면 화면 열어주시면 제가 좀 더 신나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주제는 좀 사실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열고. 네, 제가 사실 진짜 제목은 이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광고는 앞에는 퇴사 마려울 때인데, 이걸 왜 할까 제가 한번 더 들여다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뭔가 지금 자네 지금이 충분하지 않다 생각이 드는가? 지금 직장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본인들이 나를 정말 찾아서 날 찾아보고 싶은 느낌? 어차피 직업이라는 게 나를 쓰임을 다하면서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혹은 인정을 받아서 뭔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사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나갈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고 제목은 앞에 제가 퇴사가 마려울 때였는데요. 제가 사실 고민해봤더니 지금 내 진짜 제목은 여러분의 속마음은 나를 찾고 싶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기질, 성격, 인성 뭐 이런 얘기 막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텐데 좀 구분을 살짝 해주고 가볼게요. 기질은 뭐냐면 타고난 거예요. 내가 뭐 그 아이들을 얘기할 때 기질 어떻게 얘기하냐면 순한 아이, 조금 더 별난 아이, 혹은 좀 정말 특별한 아이. 특별한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부모가 키우기가 너무 힘든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질 순한 아이를 키웠을 때 잘 자고 잘 먹고 뭐 특별히 그게 없이 잘하면 부모가 참 편해요. 근데 키우다 보면 결국 좀 성인이 됐을 때는 순한 기질인 친구보다 좀 특별한 기질이었던 사람 애들이 훨씬 더 재능이 많거나 좀 큰일을 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질이란 건 타고난다. 근데 저희가 무슨 왜 성격 얘기하잖아요. 성격 우리 MBTI 요새 얘기를 많이 하는데 MBTI도 있고 뭐 애니어그램도 있고 성격을 정의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성격이 되는 거는 보통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기질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성격이 좀 완성돼요. 그러니까 같은 MBTI, ESTJ라는 기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어떤 인성을 갖냐는 좀 다른 문제지 않을까요? 그거는 크면서 부모라는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의 문화라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조련받고
단련되냐에 따라서 인성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람을 만나서 저희 직원 뽑을 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뭐 성격 볼 수 있고 능력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품성이라고 해야 되나? 인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없다. 이거는 다시 부모님한테 갔다 와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성이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나마, 기질과 성격이, 기질 잘 만들어져서, 어, 그 치과 저희 직원으로서, 혹은 내가 일하는 조직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성격이 맞다고 하면, 되게 인정받아서 올라갈 수 있고, 또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인정 못 받고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질적 특성이라는 걸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정의가 이겁니다. 태어나면서 유산으로 가지고 나온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DNA적으로 갖고 나온 특성이에요.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의 뭐 유전적으로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좋고 나쁨이 없는데 이거를 이 기질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잘 방향으로 잘 개발하면 강점, 부정적 방향으로 잘 개발을 하면 너무 잘 개발을 하면 어떻게 보면 단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강점을 가지고 저희가 뭘 하냐 직업이 선택을 해요. 되게 운이 좋아서 강점이 있는 걸로 직업을 선택하면 너무 좋죠. 예를 들어 보통 MBTI 검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그 진로를 결정할 때 해요. 진로를 결정할 때. 그 성격이 갖고 있는 주기능이라는 게 있거든, 주기능? 타고나게 잘하는 거. 원래 오른손잡이인 거. 원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손을 이렇게 사사사 털시다가요. 한번 털어보실래요? 자, 화면 계신 분들 봐야지. 털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꽉 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엄지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왼손 엄지가 올라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신체적 보면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털시다가 털면서 터시고 이번에는 아까 손 반대 엄지가 올라가게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어색하죠? 지금 이서진님 어떻게 하셨냐면 뭐 이러다가 버벅거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도 더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걸 잘 쓰다 보면 더 잘하게 될 거고, 지금 뭔가 좀 어색한 이걸 가지고 하면 좀 더 연습을 많이 하면 개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타고난 기질, 성격은 사실은 그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기질을 갖고 막 만들어서 잘 개발한 부모를 만나서 긍정적으로 개발해줬어. 그럼 강점이 되어 있어. 이걸 가지고 직업으로 갔으면 너무 좋겠죠. 그쵸? 근데 나는 사실 이거 안 맞는데 부모가 억지로 뭘 가라고 했어. 가버리면 이제 이 강점이 아니라 단점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면 이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잘 극복하신 분들은 또 더 장단이 더 많이 발전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치과에는 정말 특수 직업 같지 않아요? 치과 위생사 혹은 치과 의사 이 두 종류만 일을 하거나 그 외에 뭐 조무사 분도 있으실 거고 기공사 분도 있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치과란 특수 어떻게 보면 조직을 익숙해지고 준비한 사람들이 직업을 가져요. 근데 이 직업이 잘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정말 골치가 아프지 않아요? 제가 조카 세 명이 다 치과 위생사예요. 첫째 놈이 남자인데도 제가 얘가 손이 작더라고요. 그리고 ISTP여서 SP가 있으면 MBTI S와 P가 있으면 손재주가 좋다 그러거든요. 또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공부를 뭐 특별히 너무 잘한 것도 아니야. 그래, 가라. 남자지만 보냈어요. 근데 마침 잘 맞았어요. 괜찮았어요. 두 번째 아이는 어 그냥 제가 사주를 좀 봤는데 사주로 봤을 때도 잘 친하게 안 지냈기 때문에 몰랐는데 사촌 오빠 딸인데 봤더니 금이 많았어요. 금이 많고 하면 사실은 손재주가 좋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 오케이. 세 번째 조카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언니 따라갔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봤는데 되게 예뻐. 우리 집안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근데 물어봤어 언니한테. 그 언니 된 언니한테 물어봤지. 얘 손재주가 좋으냐? 했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뭐 만지면 다 망가뜨려요.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치과 의상과를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그 내가 하는 말이, 빨리, 진료실에서 한 1, 2년만 있다가 빠르게 데스크로 나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조카가, 막내 조카가 제일 예뻐요. 제가 코디로 가서 친절하기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사근사근한 성격 같진 않은데, 또 모르죠. 일해 봐야 아는 거죠. 직업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직업인데, 저도 나름 그 씨앗을 봐요. 이 친구가 기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 혹은, 성격이 이렇게 꼼꼼한 친구인지, 아닌 친구인지, 혹은 손재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왜냐하면 우리 직업은 손재주가 중요한 편이니까요. 그래서 각 직업이 갖고 있는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취업하겠다 온 게 아니라 퇴사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잖아. 이거 나 지금 퇴사할 때인가 고민하신 분이 오셨을 거고, 나 결심했는데 뭘 준비하지 고민하신 분이 오셨을 거고, 나 치과 안 할래. 다른 맞는 직업 뭐가 있을까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혹은 원장님들은 오신 분들은 퇴사할 직원을 막아보려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구하기 힘드니 손 다 맞춘 직원들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뭐 저희가 치과 근무해야 될 이유는 많죠. 뭐냐, 치과 의사기도 하고, 위생사이기도 하고, 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 그 외에 뭐,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청소해주는 이모님, 소독 이모님도 계시고, 같이 일하는 또 스텝 중에 조무사분도 계시고, 그냥 치과 기공사분도 요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 각자의, 지금까지 직업을 쌓아온 경력으로 치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디데이를 한번 퇴사할 디데이를 언제부터 내가 그만둘 건지 탈출 각을 잡은 거예요. 입사 광선, 탈출 각. 이 탈출각이 입사보다 더 넓어지면 탈출하려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거 검색해 봤더니 퇴사 디데이 그거 하는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가 있나 싶어 검색을 해봤더니 떴는데 살짝 이렇게 낚시당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했던 퇴사 마려울 때 쳤는데 정말 그 제목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 블로그인가 글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퇴사는 모두가 꿈꾸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생각했고요. 이제 퇴사 제가 나름 이 주제가 되게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뭐 퇴사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신청하신 분 몇 분한테 제가 그래도 좀 안면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신청했냐 했더니 원장님 한 분은 그랬어요. 이게 퇴사는 두 가지가 있더라. 막을 수 있는 퇴사랑 막을 수 없는 퇴사가 있다. 나 막을 수 있는 퇴사랑 막아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우리 쌤들이 진짜 뭐가 힘드신지 들어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긍정적 의도로 오신. 다른 원장님께 제가 못 여쭤봤어요. 못 여쭤봤고, 그리고 직원분들은 왜 왔냐 했더니 이렇게 이런 결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퇴사할 때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내가 한번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대요. 내가 뭘 준비하면 퇴사가 성공적이고 이직으로 순항할 수 있을 건지, 이착륙이 가능한 건지 가려고 왔다. 두 번째는 퇴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준비가 뭐냐. 포트폴리오까지 잘 모르겠고 퇴사라도 하려면 미리 뭘 준비해야 내가 가능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의도했던 퇴사에서 어느 쪽으로 전직하면 좋을지. 정말 전직이 뭐야? 직업 바꾸고 싶은 거야. 해봤더니 치과가 안 맞아. 바꾸고 싶어. 그래서 뭐가 있나 궁금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난 치과 멋지게 이별하고 싶다는 거야. 그동안 왜? 그랬더니 이제 되게 오래 일하신 분이에요.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최근에 퇴사 마려울 때인데 음, 저희 남편도 회사를 다니잖아요. 이제 정년이 회사가 짧은 회사라 정년이 한 4, 5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퇴사하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얼마 전 정말 진지하게 남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 퇴사하면 안 될까? 저 진짜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쿨하게 멋지게 해!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냐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전 퇴사를 하고 싶으면 전 퇴사할 것 같아요. 단 제가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퇴사 이유도 중요한데 정말 여기까지 참다 못 참아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참다 못 참기 전에 이미 준비해서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기질이 다르잖아요. 저희 남편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참았던 거 힘들지만 가장이라서 참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더 이상 힘든 시기니까 저한테 말을 해본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잡기 전이었는데, 잡고 난 이후인데, 이게 진짜 주제가 이게 되게 무거운 거죠. 남성분이 오시면 이분들 가장들인데, 여성분들이 오셔도 가장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사를 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갑자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풀어봐야 되니까 제가 오늘 이런 니즈들을 알고 지금 이걸 풀 거라는 걸 해주시고 내 건 아니지만 다른 니즈가 있던 욕구가 있는 분들은 한테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혹시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 줌은 좀 이렇게 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거나 조언을 주고 싶어도 좀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생각들을. 왜냐면 이 내용은 저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퇴사할 때는 직원들은요, 원장님 문제가 있어요. 원장님이랑 너무 결이 안 맞아. 응, 진짜 안 맞아. 두 번째, 동론을 갈궈. 우리 사실 텃세 있는 조직인 거 아시죠, 여러분? 텃세 있는 조직이에요. 저희 그냥 대놓고 말하면 뭐 간호 쪽은 뭐 태움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까지는 아니죠. 우리는 퇴사가 편하니까. 회사에도 뭐 우리 경력 다 인정해주니까 굳이 거기 병원에서 버틸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옮겨. 갈구면 쉽게 옮겨.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배울 게 없어서 나간다. 여기가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 직업 자체의 특성이 있어요. 연차별로 원하는 니즈가 있잖아요. 실력이 이만큼은 돼야 돼. 저 오늘도 저 컨설팅 병원에 예쁜 4년차가 3주 전에 왔거든요. 3주 전에 왔는데 일주일만 지나자마자 바로 직원들이 얘 이상해요. 이상한 느낌이 확 와요. 이러시 하더니 딱 한 3주 됐는데 벌써 전화해서 깨워서 왔어. 그리고 뭔가 자꾸 실수를 해. 멍해. 근데 이 친구 처음 저기 면접 볼 때 원장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전화 와서 이런 애가 왔다며. 얘가 올 때 아예 신발을 들고 왔더라는 거야. 원장님 면접 보면서 저희 원장님 전 여기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그 예쁜 여자 4년 차가. 그래서 신발을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옷장에 신발 두고 가더래요. 요새 면접 보고 안 오는 애들도 많은데 오겠다고 안 오는 애들 많은데 얘는 이러는구나 했는데 얘가 아니야 다를까 지금 3주 만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4년 차면 한참 배워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뭘 배워야 되냐? 태도를 배워야 되는 애가 온 거예요. 실력은 다 떠나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 이건 퇴사를 마려운 게 아니라 퇴사를 시켜야 돼. 그래서 오늘 저희 컨설턴트가 가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얘가 저 더 일하고 싶은데요? 그러는 거죠. 저 더 배워야 되는데요?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 예쁜 애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가르쳐주고 싶을 텐데, 아닌 애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여긴 배우는 곳이 아니야. 나가. 왜 했대요? 자, 참 힘듭니다. 이제 갑자기 채팅방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1, 2, 3이 막 늘어났어요. 궁금합니다. 제 경험상 그런 직원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 그쵸. 직장은 학교가 아니죠. 그래갖고, 사실 이 친구 첫 스타트가 저는 좀 고민되고 제가 또 노무를 배워서 저는 입사한 사람 웬만하면 한 달짜리 수습 계약서를 쓰거든요. 쓰고 이게 한 달 뒤에 수습이 끝나면 정식 계약서 연결해서 그냥 써요. 날짜 써서. 여기 노무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노무사님 부탁드려서 하는데 이유가 진짜 조금 나갈 때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은퇴 고민 맞나? 모르겠지만 짧게 써서 은퇴 고민. 잘 이별하고 싶다는 건 은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분. 또, 지겨워서. 조직이 지겨운 거지. 치과일이 지겹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게 적성이 안 맞다. 뭐 이래서 직원들 나간다는 얘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갈 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나가고 싶은 마음 꿀뚝 같아. 근데 우리도 사실, 나가고 싶은 건 결이 안 맞아서 나가고 싶은 거지만, 하고 싶지만, 또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유도 많잖아요. 다음 달 카드 결제며, 부모님한테 뭐며, 경력이 아직 1년 안 되면 나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음 이직 때. 그래서 이럴 때, 제가 퇴사 마려울 때 쳤더니,
하나가 뜨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막, 나 퇴사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사람들 댓글 달아주셨어. 뭐라고 달아줬냐면, 남들이 뭐라고 하나 봤더니, 면접 보러 다닌다 생각하면 그냥 참아지더라고요. 네, 면접 보러 다니기 싫은 거지. 힘든 거지. 그러니까 면접 보는 사람도 힘든 거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병원 가서 시간 내서 뭐 꾸며서 가서 될까 말까 하면서 면접 보는 게 힘드니까 그냥 참아지더라고요. 가진 분도 있고. 다음 달 나갈 돈 생각하니까 또 그렇다. 아, 휴문 날 세면서요. 이번 달 언제 쉬더라 하면은 또 참아준대요. 근데 이번 얼마 못 가겠네. 운동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종종 음악 듣건 어디 다녀오시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 퇴사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또 이러네요. 근데 사실 치과는 대부분은 이직이 좀 편한 편이라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른 업종은 좀 더 이런 마음이 강한데 저희 업종은 좀 이 마음이 좀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치과 일하시지만 성향상, 기질상 안정적인 거 추구하다 보니까 다음 원장이면 뭐 더 좋을까? 다음 치과가 더 좋으라는 그러니까 불안이 있기 때문에 또 안 가고 참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남들도 이렇게 다 힘든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각자 가진 역량을 쌓으신 게 있을 거예요. 세월이 뭐 짧게 10년, 8년, 그다음에 20년, 30년 되신 분들 오셨거든요. 그러면 뭘 갈아타야 되냐면요. 이분들한테는 그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눈에 띄어야 되는 것이 어떤 커리어예요. 어떤 커리어. 근데 어떤은 다 다를걸요, 아마? 치과 의사도 있었고, 의사분도 있고, 치과 위생사도 있고, 기용사분도 있고, 코디네이터분도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에 따라서 갈아타기가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싶은 건가가 중요하죠. 가려면 무슨 자기 경력을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은 뭐 데스크에서 쌓든 진료실 쌓든 쌓았어요. 쌓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뭐가 됐냐면 실장이 됐어. 여기 실장분들이 많아요. 팀장분도 있으셨지만 신청자 보니까 뭐 진료실 데스크 일하는 실장님도 있으셨을 거고 데스크랑 상담을 같이 하는 실장님도 있으셨을 거고 데스크만 보는 실장님, 뭐 진료실만 계신 분 등등 있었을 거예요. 실장쯤 되면 이미 보통 분은 아니야. 여기 오신 분들 보통 분은 아니야.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동기들 10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실장 하나가 몇 명 있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실장 되는 한 1%, 1%. 뭐 중간에 뭐 퇴사를 했건, 아니면 진짜 에도로 갔던, 에큐로 갔던, 혹은 다른 직업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그래도 이 직업에서 쭉 올라와서 최소 뭐 8에서 10년 혹은 15년 몇 년 이상 내가 경력을 잘 쌓아서 데스크나 진료실에서 실장으로 해보신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하지? 실장 해봤어. 실장 하고 있는데, 나 이제 뭐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경력의 다양화. 나는 어떤 경력을 더 쌓고 싶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더 큰 데를 가든, 아니면 직급의 변화를 주고 싶든, 진료실 있고 싶든 상담실로 가고 싶든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직급이나 부서의 변화를 두고 싶을 때 이제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를 고민해봐야죠. 그러니까 아직은 은퇴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고민을 하겠죠. 나 어디 가고 싶은 거야? 이 질문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으면 좋은데 막막하고 까만 상황이면 아직 아직 마음만 있으신 것 같고요. 우선 이 포트폴리오에 더 할 게 있죠. 왜냐면 오늘 딱 질문 주신 그 요청사항 중에 나 지금 실장 포트폴리오에 뭘 더 할까요? 고민하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어제 넣어야죠. 내 역량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기본은 이미 내가 경험한 치과의 경력이 쌓여 있어요. 경험한 치과. 경험을 항상 원장님 한 분에 세어 한 5, 6대에서 경험으로 끝난 영양분도 있을 거고 항상 큰 병원급만 다녔을 분도 있을 거고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내가 경험한 병원에 원장님의 실력이 정말 뛰어난 병원에 있었던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교정치과에 있었거나 소아치과에서 경험을 쌓았을 수도 있어요. 난 이미 어떤 역량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미 포트폴리오는 정해진 게 있어. 그럼 여기에 내가 추가할 게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플러스 할 건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이제는 실장쯤으로 제가 왔다고 보면 이제 문서 능력이 좀 더 뛰어나져야 돼.
기본은 문서 능력이 있을 거야. 뭐 써봤을 테니까. 근데 진짜 뭐 구글 스프레드도 막 써볼 줄 알고 혹은 뭐 안 되면 서치해서 뭐 다운받아서 막 수정할 줄도 알고까지 되면 플러스 또 서비스 능력도 좀 높은 편이다. 플러스 술도 좋아야죠. 데스크 일하든 상담을 일하든 진료실 일하든 이제 연차가 딱 실장급쯤 되거나 팀장급쯤 되면 이제 환자하고 얘기해서 환자를 그냥 우리 막 소위 구워 삶을 수 있는 화술은 돼야죠. 혹은 우리는 또 뭐 해야 돼? 실장이면 직원들도 혹은 원장님도 잘 말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돌리거나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조용하고 아무 문제 없는 병원은 이걸 볼 틈이 없어. 그래서 뭐 컴플레인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딱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사람. 또 직원이 막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딱 잡아내는 실장이 있어. 문제 해결 능력 좋은 사람.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접근하는 방법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플러스로 가질 수 있는 거. 또 경영 지식. 공부를 내가 그냥 임상 경험한 거 말고도 우리 분야가 실장을 하려면 경영자니까 뭐 공부를 막 이것저것 하는 거야. 직원 관리 어떻게 하면 평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막 원장님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노무적인 지식 혹은 직원들이 나한테 실장님 저 연차 몇 개예요? 근데 왜 이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막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세무적인 것도 원장님이 얘기하면 비용적 처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경영적 지식이 쌓이는 것도 내가 플러스 할 거죠. 저는 사실 공부를 이쪽 업계 치과에 온 지 25년쯤 된 것 같은데, 전 공부를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이유가 제 포트폴리오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는 직업을 또 가졌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알려주는 그 강의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일종의 제가 공부하기 위한 거거든요. 가르쳐 주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게 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그 공부한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려고 강의를 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마케팅 지식도 공부해요. 왜냐면 치과가 생각보다, 환경이 진짜 경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이젠 마케터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실장이 마케팅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원장님이 어디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맡기고 있다는데 우리 병원 소개 환자 내원 경로를 뚝 봤더니 마케팅 온 사람 별로 없잖아. 원장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 것 같아요. 라는 거 되려고 해도 통계도 볼 줄 알고 또 이제 내원경도 맞춰서 넣을 줄 알고 이게 들어가는 게 1호 통해서 오는 환자의 매출이 얼마인지 고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플러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들입니다. 제가 봐서 여기 오신 분들 반 혹은 3분의 2 이상은 이미 이거 갖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요, 쉬운 거는 경영 지식, 마케팅 지식, 문서 능력은 공부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서비스력이나 화술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좀 더 비질적으로 타고나거나 한 분들이 더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걸 물어봐 주셨던 실장님은 나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되지? 혹시 머릿속에 나 다 10점 만점인데 막 하셨더라도 이게 내가 정말 객관적인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건 제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막 별표 제가 표시했는데 제가 올해 이직할 때는 볼 때 이렇게 봐요. 이제 우리가 이직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이직 방향은 잡을 땐 뭘 보냐? 열정이 좋은지, 성품이 좋은지, 센스가 좋은지, 기획력이 좋은지,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지, 지식과 경험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 이걸 점수로 매겨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란색에 놓은 놈을 왜 할게요? 이게 더 좋다고, 더 필요하다고 아니면 덜 필요하다고. 하얀색과 노란색의 차이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제 음성이 끊깁니까? 혹시 끊어지셨나요? 음성이?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 잠시만, 네. 제가 혹시나 이게, 좀 끊어진다고 하면 제가 좀, 네.
저는 좀 더 잘하게 문 열었습니다. 와이파이 잘 연결되라고 문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란색을 사실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직할 때는 사실은 뭐 지식, 경험, 기획력, 성품 이런 거보다는 열정이 있냐. 결국은 내가 다른 걸 선택할 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은 가더라고요. 가서도 성공하더라고요. 왜? 치과에서 한번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분야 가도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열정이 있어줘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왜?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서 한번 넘어볼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조카에도 얘기했지만, 제 후배 중에, 이게 직원 중에 연차가 한 3년 차 미만인 친구가, 정말 저희 쪽 아닌 것 같아요. 3년 일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가라 그래요. 뭐 하고 싶은데 물어봐. 그럼 그거 한번 해보고 와. 10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애들 비율이 전 대략 한 90%인 것 같아. 90% 다시 돌아와요. 이유가 뭐게요? 3년 쌓은 경력 급여를 그 다른 분야는 안 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3년밖에 안 됐으면 사실 3, 40만 원 차이 나겠죠, 월? 그거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5년 된 친구나 10년 된 친구는 더더욱이나 못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열정이라는 점수가 사실 별 5개 주고 싶었어요. 열정이 좋은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차 점수도 한번 매겨보세요. 앞에 그 능력도 체크하셨다면 나의 이것도 한번 매겨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퇴사를 준비하는 분의 원하는 내 경력은 뭘까? 나의 경력은 뭐냐면 어떤 분은 그러니까 고연차가 됐는데 팀장 실장이 못 돼본 사람이야. 고연차가 됐어. 내보다 후배가 벌써 실장 됐고 팀장 됐어. 이미 이제 고민해야지. 나 지금 퇴사해야 되는 건가? 나 결혼한 것도 아닌데 결혼했으면 핑계를 그거라도 될 텐데 그것도 아닌데 나 벌써 밀렸어. 그럼 나 이제 이 분야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거고요. 또 실장 경력은 쌓았어. 이 해탈한 고년차가 못 와본 경력이거든요. 실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다음 이직을 실장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연차나 나 경험한 규모나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면접을 봐도 잘 안 돼. 그럼 나 어떡하지? 이제 이 분야를 떠나야 되나? 사실은 이때쯤 오면 아까 3년 차에 비할 바 없이 10에서 15년 차 막 됐었을 역량 이상일 텐데 여기서 퇴사를 결정할 때는 진짜 고민되거든요. 뭐 먹고 살지? 게다가 우리 치과 급여 높은 거 아시죠? 정말 높아요. 저희 치과는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꽤 높아요. 저 얼마 전에 4년 차가 280달러고 하길래 내가 뗐지 하고 이력서도 안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왜? 4년 차가 280달러고 하면 그 6년 차 어떡해요? 면접을 보지 못했으나 얘가 오는 순간 깨지는 그 균형감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받아봤을 때 정말 능력이 되는 애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선 면접이라도 볼 걸 그랬나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아니야. 내가 그 담당한테 그랬어요. 전화해서 급여의 조정이 없냐? 이 급여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다라는 말을 꼭 전달하겠어요. 그럼 본인이 올지 말지 결정하시니까. 왜냐면 이게 저희 그 급여를 어떻게 보면 측정하면 제가 최근에 그 일반 기업에 있던 친구가 치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 10년 정도 연차가 있는 친구인데 자기 연봉 4,100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치과에서 한 4,100 그러면 떠오르는 질문. 그래서 통장에 얼마 찍힌다는 거야? 네트가 얼마야? 또 하나 퇴직금 포함이야 미포함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 기업은 그냥 당연히 퇴직금 포함이고 그냥 세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급여를 내가 넣어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계산해봤더니 세후 한 280이더라고요. 퇴직금 포함했을 때. 280인데 10년 차. 너무 땡큐한 거야. 왜냐면 또 그 친구가 필요한 역할은 문서적인 거나 어떻게 보면 열정이 필요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문서가 필요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다른 지방으로 다녀야 될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사람의 경력이 코디 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또 너무 급여가 높게 보일 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나갔을 때 우리 경력을 안 쳐줬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하나가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나가려니 겁이 나죠. 음. 정말 원장님 시스템 바뀌면 나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연차도 있는데 버벅거리면 이제 큰일 날 것 같고
또 혹은 여기서 나의 경력이 그 제가 아는 그 이 병원 2년 차부터 와서 지금 14년 차 된 친구가 있는데 실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다 잘해. 멀티야. 교정 필요하면 교정도 하러 띄워줄 수 있고, 행정도 잘하고, 보험 청구도 잘하고, 데스크 다 볼 수 있어. 진료도 조금씩 다 도와줄 수 있어. 다 가능해요. 이게 이 병원에만 이랬기 때문에 생겨진 멀티 기능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이 멀티력이 필요할지 아니면 하나를 제대로 한 사람이 필요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일했을 때 내가 지금 경력이 일단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고민해보게 되죠. 내가 갖고 있던 경력과 비슷한 곳을 찾아서 실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 결국은 제가 이런 커리어를 저희 덴탈 위키 컴퍼니 오면 홈페이지에 그 실장 역량이랑 병원 저 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병원 분석하는 것도 있어요. 병원 역량. 각자 역량을 분석하는 걸 해보면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정말 드문데 이렇게 다 거의 뭐 196, 90, 86, 100, 100인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이 합격이지. 이거 가도 된다. 근데 저는 사실은 고민이 돼요. 정말 이 점수가 맞을까? 자기 평가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 또 좀 고민했었어요. 근데 우선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본인이 생각할 때 능력은 이 정도로 보신 거예요. 자, 커리어 분석에 대해서 오케이면 한번 가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석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가? 해보시고 내가 진짜 그러면 다음 직가를 할 때 우리가 꿈꾸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오래 일할 직가를 알아봐야겠다. 정말 가고 싶다. 내가 퇴사할 때까지 있고 싶다. 아까 앞에 우리 강의하신 이주동 강사님, 한 병원에서 몇 년 난 한 병원밖에 안 있어봤다. 난 그래서 이직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좀 당황했어. 이런 병원이 있을까? 그래서, 봐요. 지금 김진호 님이 적어주셨어요. 한 병원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 통념상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왜? 저도 사실은 선호하지 않아요. 이유면, 원장님 일해보시면 얘기하거든요. 1년차 때부터 키워와서 잘 오래 가면은 나랑 잘 맞게 트레이닝이 돼서 가서 정말 효율적인 사람을 같이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들 일하다가 왔던 분들 중에 나랑 맞추기 되게 쉽지 않아요. 특히 다른 병원에서 맞춘 그 경험이 너무 길면 더더욱이나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원장님 입장이신 거고,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래 일할 직가를 알아보죠. 늘 꿈을 꾸죠. 근데 가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우리 입장에서, 스텝 입장에서 장기 근속이 좋은 건지, 이직이 좋은 건지, 각자의 장점이 있을 거거든. 각자의 장점? 장기 근속의 장점은 뭘까요? 장기 근속 장점. 막, 이주동이 빨리 화면 켜고 빨리 얘기해줘요. 바빠요, 지금. 장기 근속 장점 막 얘기해주세요. 지금 쓸 시간이 없네? 네. 장기 근속의 장점이요? 네네. 그 병원에 장기 근속 많잖아요. 일단 치과는 서비스업이니까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자 중심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기 근속이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뭐 내가 나를 아는 스텝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직원 입장에서 장기 근속하는 거 어때요? 이 직원 입장에서. 직원 환자 입장에 입장, 직원 입장에서 장기 근속. 이 유리해요? 이직이 유리해요? 글쎄요 사람마다 좀 타고는 아까 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근속하는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아, 네네. 그럼요. 그렇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을 텐데, 이 성장의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장기 근속해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의 포인트와 이직해서 얻고 싶은 성장의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연차가 어린 친구들은 올라갈 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진짜 큰 병원급들은 대부분 17년 차가 중간 연차더라고요. 17년 차가. 그럼 위에는 얼마나 많은 34년 차들이 막 있단 말이 쭉 있거든요. 근데 이 병원은 그러면 1, 2, 3, 4, 5년 차까지 있는데 그 중간이 없어. 왜? 이 중간 애들이, 어? 위를 뚫을 자신이 없는 거야. 21년 차가 막내 실장이거든. 그러니까 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지. 이직을 포인트. 성장하려니까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딱 갔다? 얘네 나중에 이제 실장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이 생겨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조직은 절대로 능력이 직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이직이 좋을 거고, 또 나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성공하고 싶은 것보다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게 더 좋아하신 분은 안정성이 좋은 사람은 장기근속이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까 너 뭐 어디 가고 싶니? 물어봤잖아요. 그거 포인트를 잡으셔야 어느 게 나을지 있을 텐데 우선 지금 직원들은 연봉을 올리려면 이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컨설팅 하다 들어간 병원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빼고 6년 차가 있고요. 다 여기부터 올라온 애들이야. 그 다음에 10년 차, 11년 차, 14년 차가 있는데요. 자, 14년 차 이 친구가 이 병원 제일 오래된 친구예요. 이 친구 4년 차부터 있었대요. 자기 매달 15만 원씩 올랐대요. 근데 이 친구 급여가요. 이번 달 올해 들어온 11년 차보다 급여가 낮아요. 충성도가 높은 직원이지만 이 직원보다는 새로운 뽑을 때 이 친구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뽑았는데 이 친구가 더 부르니까 15만 원씩 오른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더 높은 급여더라고요. 알면 14년차 참 배신감 느낄 거예요. 충성도를 있게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자기의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다른 입사를 알아볼 때 방법이 있잖아요. 뭐 사실 덴탈잡 많이 봐요. 덴탈잡 많이 봐요. 그죠? 그리고 가서 한번 가보고 경험하고 아 뜨거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원장님도 마찬가지 4년차라고 막 썼는데 아 뜨거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달라요. 뭐 제가 이거를 봤더니 저 덴키도 오면 저희가 실장들 소개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나마 저희는 실장 사관학교 있고 사관학교 6개월, 5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 어떤 친구인지 대략 알거든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어떤 공부를 5개월, 6개월 동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이 동네에서는 정말 드문 아이들이야. 대단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들은 소개할 만하다라고 저는 사실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는 실장님은 항상 취업할 때마다 후배들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또 존경할 만한 선배가 있으면 이 선배 간데 저 따라갈래요. 왜? 선배가 세팅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 인정받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선 올 경우엔 좋지만 가버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입사를 어느 연차냐에 따라서 좀 소개 라인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치과 사람이 다음 치과 종류 직업으로 뭘 했냐 봤어요. 봤더니 케이스 여러분들 뭐 많이 보시겠죠. SNS를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치과 일을 쭉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있었고 또 앞에 얘기를 해보니 그래도 경력이 쌓여야 연봉이 올라가니까 이걸로 해야지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만 전 여기서 플러스로 뭐 딴 걸 해라 강의를 하든 뭐 컨설턴트를 하든 그거는 이 직업을 갖고 플러스해서 뭔가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 저는 꼰대였던 거죠. 저는 그렇게 버텼으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요새는 또 이 친구도 저희 예전에 제가 치과 일할 때 저희 강사과정 9기 강사했던 이승희 씨인데 이 친구는 기공사 출신인데 치과에서 마케터를 일을 하다가 배달의 민족 갔다가 이렇게 지금은 아예 작가가 돼버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업무로 갔다가 이렇게 다음 업무로 간 케이스도 있고요. 요새 제일 많은 거 보험? 보험 하는 직원들 많아졌잖아요. 네트워크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단계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 직업을 하지만 이걸로는 치과 일로는 충분히 급여가 안 나오니 저희가 옛날에 얘들아 너네 실력을 쌓아서 강의를 하든 컨설턴트를 하렴 라고 했던 저희가 이상해진 거지. 아니야. 그거 더 쉬운 거 있어. 보험 쪽으로 사보험을 하다가 보험 쪽으로 아예 가버리신 분도 있고 네트워크 하면서 서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게 시니어진인데 제가 워낙 단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몰랐어요. 근데 제가 되게 지인이 열심히 SNS 시너지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냥 저 시너지가 뭐야 했다가 저 되게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저걸 모른다고 할 만큼 다양한 어떻게 보면 N잡으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손재주가 좋았던 직업이다 보니까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나 내일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쯤에 내일 나왔을 때 네일샵 간 신생사도 되게 많았어요. 혹은 취미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직업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1, 2, 3는 치과 일 하면서 마케팅을 하거나, 치과 일 하면서 네트워크, 부업을 하거나, 보험을 하거나까지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완전 자기 직업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뭐, 정말 하고 싶은 걸 더 늦기 전에 해보고 싶어서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퇴사하려면 본인이 쌓았던 경력의 이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이력서 어떤지를 봤으면 좋겠다는데, 이력서 막 써보는데, 여기에 꼭 그걸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치과 관련된 거 말고도 이 사소한 수료증이나 사소하다는 거 뭐 평생 교과서 뭘 땄거나 아니면 그 꽃꽂이를 땄거나 아니면 스피치를 뭐 딴 것도 괜찮고요. 자격증 다 써보는 거야. 자격증까지 아니어도 막 그냥 교육에 등하면 다 써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이력서를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로 어떤 곳에서 일을 했네. 치과 이력서만 봐도 보이거든요. 이 사람 주로 규모가 작은 데서 일을 했네. 스텝으로 잘하다 성장 잘해서 팀장하고 실장까지 했네. 등등등. 상담도 할 줄 알겠다. 가서 데스크로 갔구나. 라는 게 흐름이 보이거든요. 또, 얼마나 이직 간격이 짧지, 길지도 보여요. 근데 저희가 퇴사할 거면요. 그 이력서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거 쌓인 거 위에다가 내가 뭘 취미 삼아 했지, 뭘 수업을 들어봤지, 내가 들은 수업, 뭐, 온라인 수업 들었던 것도 써보시면 분명히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해봐야죠. 난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떤 사람이길래 이걸 관심 있어 했을까? 제가 이게 가슴 뛰는 띠라고 하트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다 이게 직업을 가진 이유가, 어, 제 소개를 제가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분께서 저한테 딱 한 말이 그래서 난 영혼을 팔아서 일을 하지만 넌 네가 좋아서 자니?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내가 맨날 그러니까 난 너무 좋아서 하는데 라고 말한 게 있어서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슴 뛰는 게 이 직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유생일은 아니지만 뭐 취미나 배운 거나 내가 배워가는 거나 좋아하는 일들을 잘 보면 분명히 이게 또 있을 거예요. 뭔가가. 그게 내가 가슴 뛰는 일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 꾸미기 좋아해. 이벤트 막 만드는 거 좋아해. 제가 아는 강사님, 실장님 중에 이벤트 너무 잘하는 실장님 있어요. 곽선아 실장님이라고. 제가 그래서 뭐 원장님을 위한 이벤트든 직원을 위한 이벤트든 직원 입사, 퇴사, 생일, 혹은 뭐 발렌타인 등등등 환자한테도 뭐 청 만들어서 막 선물 줘. 이 사람은 만들어서 병원에서 줘. 너무 재밌어 해. 그래서 제가 이분을 갖고 그랬지. 이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걸로 이 사람 다음 직업을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꼬셨어요. 우리 치과 이벤트 회사 한번 해보자. 어. 그 왜 월별로 우리 치과에서 마케팅 하잖아요. 환자를 위해서 뭐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뭐 병원 오는 환자층 연령에 따라서 로즈데이를 할지 어린이날 쓸지 높으면 어버이날을 할지 뭐 부부의 날을 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병원에 오는 연령층에 맞춰서 하는 거. 그거 한 이벤트 한번 정리해봐서 우리 공구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분 이걸 너무 잘하거든. 아이디어만 줘도 그냥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취미가 저는 직업으로 보이는 거야. 다음 단계로. 이것도 어쨌든 중요했던, 전 바라봤던 거죠. 워낙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사람을 잘 챙겨주고, 그리고 혹은 혼자서 막 집중해서 뭔가 되게 잘해. 이것도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질과 어떤 나의 능력과 관련돼 있을 거고. 나 말을 막 되게 잘하고, 막 잘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너무 좋아해. 또 이걸로 내가 뭔가 해낼 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난 돈 버는 걸 잘하는지, 건강 음식들, 어떤 건 건강 음식인지, 이건 뭐에 좋고, 뭐에 좋고. 제 친구가, 검은 콩을 평생 먹는 애가 있어요. 걔는 진짜 머리가 긴데도 아직 다 수치 되게 많아요. 저랑 동갑 한 살 더 많나? 근데, 그래요. 저 검은 콩의 효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늘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에 좋고, 이건 뭐에 좋고. 전 그거 그 친구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뭐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든, 나 빈둥빈둥거리는 걸 좋아하든, 정리정돈을 좋아하든,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든, 이런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직업이랑 관계없는. 그래서 이걸 하려면요, 제가 이거는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과연, 만약에 진짜 이 일을 그만두는,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내 마음이 뭔가 가슴이 안 뛰고 재미가 없어서? 그러면 나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 원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원장님들은 아무리 이렇게 취미가 뭐 있어도요, 치과 일은 버릴 수가 없어.
그죠? 왜냐면 워낙 급여가 높고 내 생활비가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은 못 멈춰요. 정말 큰 맘 먹고 휴가 한 일주일 내는 게 달까? 이제 거의 그냥 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쉬어도 월급은 나가야 되고 임대료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되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원장님들. 두 분 계신데. 네. 저희는 되게 행복해요. 저희 이거 있으면 한번 멈추고 한번 도전해볼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원장님들 아쉽지 않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오늘 한 분 중에 한 분이 멋지게 이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진짜 요 파트에서 제일 고민됐어요. 어떻게 멋지게 이별하지? 이 뒷면에, 이면에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내가 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퇴할 나이는 또 아니란 말이지. 뭐 55세, 60세도 아닌데, 이별한 이유가 뭘까? 어, 여기서 내가 끝을 못 볼 것 같으니까 딴 거 하고 싶은 건가? 더 늦기 전에 힘 있을 때 딴 거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 여기서 내가 충분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 떠나서 딴 걸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가라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멋지게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해석이 너무 범위가 많았어.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해봤죠. 멋스런 치과 생활을 했는지, 삼행시까지는 아닌데, 뭐까지는 해봤어요. 멋스런 치과 생활을 했나? 한번 이걸 돌아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지식을 제대로 쌓았나? 내가 이 직업에서 지식을 제대로 쌓았나? 어. 그래서 난 이별할 때가 된 건가? 걔는 내가 못 찾아서요. 이해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했더니, 아니네. 나, 이제 충분히 멋스럽게 치과 생활했고, 여기 지식은 충분히 쌓았어. 근데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했더니, 불안해? 아, 여기 있어야겠어. 그러면 계속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할지, 아니야. 이제라도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할지, 정해야죠. 그죠? 자, 본인이 적으신 분을 알 테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참 궁금하긴 해요. 왜 이거를 하셨을까? 정말 그래서 퇴사할 분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이분 정말 퇴사하려고 그러시나? 고민까지 제가 했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했잖아요. 저 첫 슬라이드가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내가 내 걸 다 안 써본 것 같아. 그래서 내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별하고 싶어. 나 진짜 이거 치과 그만하고 딴 거 해보고 싶어. 하면 저 완전히 인정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치과에서 아직 성장도 제대로 안 해본 애들이 어, 여기 봤더니 경쟁이 힘드네. 그러네. 나 딴 거 해야지 하고 가면 어딜 가든 또 만나요. 그런 어려움이나 사람들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성장이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자 이것 때문에 책도 하나 봤잖아요. 옛날에 책장을 다 훑어봤잖아요. 책장을 훑어보면서 내가 오늘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본영 씨 책이 구본영 씨라고 변화 경영 연구소에서 지은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 책이다. 오늘 이 책을 또 완독했지.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 말은 아닙니다. 소망과 강점이 만나면 성공하는 삶이래요. 내 소망한 거랑 내 강점이 딱 맞나. 내 잘하는 거. 그럼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직업이 내 소망하는 것도 아니고 강점은 돼 있을 거야. 직업을 지금까지 왔으면 경력을 쌓았으니까. 근데 강점이 아니어도 강점이 됐을 거야. 10년 이상 하면 이미 강점이에요. 그거 갔는데 소망한 거 내가 맞았나? 이 소망한 게 아니냐고 떨어져 나가면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지. 나 비록 실장으로 있고 급여도 막 많이 받아. 근데 이게 가심이 안 뛰어. 야, 그러면 아닌가? 다른 성장을 하러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책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강점을 찾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서 다 쓰고 가려면 내 강점을 찾아야 된다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 강점을 찾는 방법으로 어떤 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산맥 그리기로도 있었고, 뭐, 욕망 요리법. 내가 갖고 있던 욕망이 무엇이냐 돌아봐서 내가 이 욕망을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욕망이거든요. 그 그물에 걸린 이 바람이 부는 이 바람을 욕망을 어떻게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찾아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뭔가 몰입한 경험이 뭐였지? 해보면 나 이런 거에 몰입을 잘했구나. 만들길 잘했구나. 그림 그릴 때 몰입했구나. 하면 또 그쪽으로 내가 갈 수 있더라. 그래서 혹은 누가 나에게 뭐 잘했을 때 피드백을 줬어. 너 이거 참 잘한다. 너 이거 완전 되게 잘한다. 일단 그 피드백들을 잘 돌아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이거였네? 라는 것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선이 그중에서 내가 제일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산맥 그리기가 좋겠다. 이 산맥이란 그림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꼭대기를 올라가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둡고 골짜기도 좀 지나갔을 거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밝게 보이는 곳은 혹은 꼭대기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작은 봉우리 가다가 큰 봉우리 올라가잖아요. 이게 어떤 식의 내 삶이 빛났고 성공했었는지, 근데 그때 왜 빛났는지, 또 막 내려갈 때 어두울 때는 또 왜 어두워졌는지, 이걸 한번 기억을 해볼까? 과거를 한번 살펴볼까? 그러면 나의 강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맞아. 옛날에 이거 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거. 이게 인생 산맥 곡선 그리기거든요. 이렇게 뭐 어떻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가로는 나이예요. 내 나이, 올라간 나이. 저는 이미 이 30세 없습니다. 쭉 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 이 안에 드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위에는 뭐냐면 내 느낌으로 내 인생의 힘든 시기였어. 좋았던 시기였어. 0점 기준으로 높으면 좋았으면 10점 만점으로 갈 수 있고, 낮으면 바닥을 쳤으면 마이너스 10점까지 갈 수 있다. 해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뭘 하냐면 감정들을 써봐요. 이때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 써봤더니 입시 실패했을 때는 좌절감, 대학생 하면서 뭐 그 어떻게 보면 기숙사에 들어갔어. 독립심, 군입대 했다가 무력감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무력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다가 해외 경험을 갔는데 도전을 해봤어. 도전감을 느꼈고 동아리 회장하면서 리더십도 느껴봤고 해외 인턴십하면서 자신감도 느껴봤어. 나 생각보다 남 도움 없이 잘하네? 해볼만 하네? 또 귀국을 했더니 두려움을 느꼈고, 또 어떤 곳에 들어왔을 때 리더십을 내가 느껴봤다. 이렇게 산맥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파일로 드릴 것 같은데, 이거 제 예전에 저도 이거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언제 해봤냐? 부모 교육 갔을 때 이걸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내 인생을 돌아봐서 내가 어떤 내면의 아이가 있는지 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참 다 쓰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0으로 딱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나이에서 50, 15, 20 이렇게 하셔도 되고 10, 20, 30, 40, 50 해도 되고 근데 그럼 너무 빨리 끝나네. 그러니까 5단위로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그 다음에 행복의 지수도 점수를 뭐 0부터 10 해도 되고 100으로 단위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해서 그래프를 점점점 찍어본 다음에 연결을 하는 건데 이때 내가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을 여기다 적어야 돼. 적어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때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지. 저는 아까 옆에는 감정을 넣었거든요. 리더십, 뭐 자신감, 우울감 뭐 이런 거 적었는데 요게 사건들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랬더니 예시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분들 이렇게 해서 막 산맥이 아주 그냥 막 높고 낮고 막 골짜기도 깊고 다시 올라갔다가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퇴사하기 전에 내가 뭔가 마무리하고 싶거나 할 때 한번 그려보세요. 내 인생의 산맥들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었어요. 이걸 그려보면 어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보일 것 같아. 아까 제가 처음에 딱 얘기했잖아요. 나를 찾아서 다 쓰고 가라고. 그러려면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뭐 30년인 분도 있고 40년인 분도 있고 50년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인 분도 있을 텐데 여기 그러면 내가 지금 날 다 써봤나? 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거 산맥을 그려보면서 나 어릴 때 이런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나 이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걸 써봤나? 직업을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따윈 건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 한번 이거 해볼만 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 중에서 좋은 문장 하나 찾아봤거든요. 음, 이게 있더라고.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 뭐냐면,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여 개발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요결이다. 인데요. 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 다 전문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전문성이 하나만 있을까? 우리 강점이? 갑자기 저도 이걸 하면서 내가 강점이 딴 것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지 생각을 하면서 저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나 다른 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 공부를 하면서 모든 공부하는 게 다 저는 초점이 치과계로 딱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초점 살짝 바꾸면 치과에도 쓰겠지만 다른 쪽도 제가 쓸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나를 다 쓰고 간 것 같지가 않아서 아직 조금 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는, 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밤이고요. 저도 참 같이 이렇게 같이 고민하시는 치과분들이랑 같이 이런 강의를 한 걸 하고 이게 또 들으러 와주시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있는 자리에서는 인정받고 또 하시면서 가슴 찌는 것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돈은 벌어야 되니. 그죠? 네. 자, 좋은 밤 되시고, 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우선은 드릴 수 있는데 후기 써주시면 준다고 하라고 늘 저희가 원칙이라 하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